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집 방송 우리가 200회가 되기까지 이제 좀 전에 방송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벌써 4년이 됐어요. 네, 2016년 1월에 시작했죠, 우리가. 예, 예. 4월 아니에요? 1월. 1월. 예. 2016년 1월. 그러면 우리가 만 4년이 딱 되는 4년입니다.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그 4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특집 방송도 없었을 겁니다. 자, 또 오늘을 맞이하여 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예. 뜨거워. 뜨거워. 우리 이렇다 내용들을 엮은 책하고 그리고 굿즈하고 아마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받아보실 텐데요. 이런 결과물과 함께 200회를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특집 방송 진행은 비대로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총 진행은 저 마돈나와 찬희쌤이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끼리라도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예. 예. 오늘 진행 순서는요. 슈퍼바이저님께서 오늘 이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한 20분 정도. 기조 강연이라고 나니까. 네네. 기조 강연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또 출연해 주셨던 우리 연구원분들께서 슈퍼바이저님 발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과 관련돼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유튜브 댓글 예 혹은 우리 줌에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싹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게 이제 청중분들하고 저희 출연진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네. 채팅을 남겨주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그걸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싹 넘겨드릴 테니까 채팅에서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얘기인 즉슨 진행을 저한테 다 통으로 맡겨버리고 본인은 좀 쉬운 길을 가겠다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제 그런 수작으로 여겨집니다만 저도 늙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이니까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 강연 주제는요. 우리가 이제 1년째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변화, 또 개인적인 삶의 변화들도 겪고 있는데 우리 많이들 고생을 하고 있죠. 네네. 네, 저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그 포스트 팬데믹 시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뭐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 정치적인 거,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계실 것인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뀔 것인가에 대해 슈퍼바이저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출연진들은 그럼 한 분씩 다 그냥 인사하고 일단 한번 인사하고 갑시다. 예, 한 번씩. 여기 순서대로 해볼까요? 네. 자, 우리 둘이 인사했고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슈퍼바이저네. 슈퍼바이저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슈퍼바이저님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최근에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책도 작년에 내셨죠. 네. 책이 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관이님 계시네. 시관이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왜 시간이죠? 시간이와 병호의 모임이라고 정말 라떼른에 해당하는 정말 옛날 옛적 만화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들어서 알아요. 저 들어서 알아요. 저도 사실 모르는데. 왜 이러세요? 진짜 우리 방송할 때 두 분이 그 만화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못 알아듣고.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원복 선생님이 썼던 그 만화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합류하셨으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사회는 제가 넘어가 버렸네. 아니에요. 쭉쭉 소개시켜 주세요. 세 번째 분은 여기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이분은 설가타라는 분입니다. 예, 마이크를 안녕하세요. 설가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가타는 거북이인 거다 아시죠?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항상 전진하고 계신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파고가 아니고 알파조. 알파조.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조입니다. 네, 항상 우리 이렇다의 위대한 통찰력들을 주시는 알파조, 그렇죠. AI처럼 거리는 알파조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항상 늘 한결같은 샘프레님, 유일하게 스페인어입니다. 샘프레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샘프레입니다. 반갑습니다.
혼자 스페인 여행 떠나신 것 같아. 화면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또 예, 인사하시네. 샘프레입니다. 예, 샘프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샘프레는 이제 스페인어로 항상, 늘, 언제나, 네. 끝까지 뭐 그런 정도의 뜻이라고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다음 분은 이제 우리 이렇다에서 떠나신 분인데, 예, 왜냐 요새 일이 많으셔갖고 다시 또 복귀할 예정이 돼 있지만 지금은 일단 안 하고 계시지만 이전에 200회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네. 이분 이름 뭐죠? 이분 이름은 아르케. 아르케같이 전혀 생기지 않았지만 님이 인사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르케님. 아르케님 인사해 주세요. 왜 웃죠? 왜 웃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르케입니다. 네, 아르케. 이분이 아르케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사회자로 참여하신 냉수님. 네. 안녕하세요. 냉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냉수님은 먹는 냉수하고 관계없고요. 성함을 거꾸로 한 겁니다. 순행이 냉수가 된 것이다. 아주 네. 간단한 닉네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다 우리 출연진들은 다 이제 소개가 됐고요.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슈퍼바이저님의 키노트 스피치가 네. 있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재밌게 해주세요. 우리 슈퍼바이저님은 음. 재미랑은 상관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의미 있는 강연들을 해주실 것 같고, 네네. 예, 그 이야기들을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슈퍼바이저님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되셨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답변 수신호를 네네네. 해주시면은 저희가 진행하는데 많은 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ady, go!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주제 강연 제목은 포스트 팬데믹 2021년을 열며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아마 작년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정도에 만들었던 PPT 화면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참 별로 바꾼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사태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소비효과 논쟁도 있고 또 4차 재난지원금 뭐 보편지급과 관련된 뭐 여야의 논쟁도 굉장히 뜨거운 국면입니다. 일단 국가의 변화부터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 어느 나라나 국가 권력, 국가 기능의 제1요소로 등장한 게 방역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권력이 뭐냐? 어떤 질서 유지자인데 차단 권력이고 그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거죠.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대봉쇄를 한다든지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한다든지 그런 질서 유지자로 국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왜 국가가 이렇게 등장했느냐? 그건 사실은 이 보건위기와 경제위기의 확산 경로 또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의 어떤 순환 경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코로나 위기의 이 확산 경로를 살펴보자면 애초에 공중보건위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소비와 생산에 걸친 실물 위기로 이전되고 그냥 놔두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빠질 거고 그러면 나중에 금융위기까지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 그러니까 방역 권력은 여기서 감염병을 차단해서 공중보건위기를 해소하고 하는 게 1차적 과제였죠. 두 번째는 소비와 생산에 걸친 어떤 실물 위기를 갖다가 완화하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적 순환이 이루어지려면은 감염병을 차단하는 게 선행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감염 곡선이 경기 곡선의 어떤 선행 지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역성장이 가장 적게 일어난 역설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장 잘 된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어쨌건 이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차단 권력으로 국가가 등장하고 이건 상당히 많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본권의 어떤 제한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민 국가의
최초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토대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호흡스를 떠올려 본다면 뭔가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안전과의 교환을 통해서 사회계약을 설명하고 국가의 성립과 필수성을 설명합니다. 사실 방역 권력과 시민의 어떤 암묵적 사회계약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안전과 이 개인적 자유의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많은 일상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웃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한국이 K방역이라 말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선도적인 어떤 방역 성공작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3T라고 얘기하죠. 어쨌건 디지털 기술을 선제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감염병 차단에 성공적이었다라는 측면, 한국과 관련된 이 K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뭐 사실 모니터링 민주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헌법국가의 후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태리 정치철학자인 아감벤과 찌제게 논쟁. 아감벤은 이게 사실 다 전체가 국가의 어떤 내밀한 암묵적 음모였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 지제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자본 축적을 국가가 촉진해야 되는데 국가가 이런 손해보는 일을 하냐, 그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건 이 방역과 경제가 과연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가, 또는 방역 타고 경제도 잘 할 수 있는가. 방역을 잘하면 뭐 락다운 해야 되고 경제를 돌다 보면 감염병이 또 감염 지수가 높아지고 뭐 이런 관계인가. 해법은 뭔가. 그럼 그때그때 어떤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해서 어떤 때는 방역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경제 활동을 강조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기다려가는 건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부각이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재난시기 국가의 목표란 한편으로서는 차단 권력이고 또는 한편으로서는 어떤 순환의 보장 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를 다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대봉쇄 거리두기의 차단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 경제 정책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경제는 돌아가게 하되 바이러스는 돌지 않게 해야 되고 바이러스가 돌지 않게 해야만 경제가 또 돌아가고 뭐 이런 구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1년 이상 지금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주기화될 것이다. 3년 주기로 또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아주 암울한 예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경제 체제에서는 마치 바나나 오렌지를 따기 위해서 계절 노동을 하는 사람들 비슷하게 한때 좀 일하다가 바이러스 감염 지수가 낮으면은 일을 하다가 감염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대봉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살 건가, 아니면은 일종의 야만 경제, 인구의 3% 4% 희생시키더라도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고 경제 활동을 계속하자, 이런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는 어느 나라다 어떤 계절노동적 상황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거리두기를 하다가 좀 나아지면 경제활동을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또 심해지면 대봉쇄를 하죠. 지금 유럽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영국은 완전히 지금 대봉쇄했잖아요. 그러면 또 경제가 마비돼요. 그럼 좀 좋아져. 그러면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 경제를 가동해.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전처럼 순조로운 경제순환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환의 보장을 위한 재난경제정책이 요구되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재난경제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여러 임시조치들이 이제 등장했죠. 최종 지급자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 유명한 사이즈와 쭈크만이라는 뭐 국민세를 걷자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들인데요. 최근에 이분들이 주장한 개념입니다. 가계소득에 대해서 직접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기업의 노동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것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야 된다. 실제 유럽에서는 이미 2008년 경제위기 때 쇼타임 워크 프로그램, 단축노동, 단기노동 프로그램이 도입돼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뿌렸습니다. 현재의 고용보조금 또는 쇼타임 워크 프로그램이란 사실 언젠가는 팬데믹이 끝낼 것이라는 장기 가정을 한 건데 만약에 팬데믹이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고용보조금이 이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의 일부를 항상 차지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현재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정률제인데 이 정률제를 하는 게 쉬는 시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건데 정률제 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정액제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정액제란 사실은 노동자만을 위한 어떤 기본소득 비슷한 이 개념 자체가 형용 모순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현재의 정률제 고용보조금은 만약에 팬데믹이 지속이 계속되고 주기화되고 또 반복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재난의 항상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결국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제 측면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부실해지고 그리고 파산 일보 직전까지 몰리게 되죠. 그래서 금융지원으로 처음에는 사태를 타개하다가 나중에는 국가가 직접 지분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의 정책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종 소유자 국가가 등장했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현재의 상황이고 만약에 지분을 인수를 했을 때 나중에 국가 지분 수익을 어떻게 할 건가 또는 정상화되면 다시 민간에 매각할 건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상화되면 매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이 국가 투자 지분 수익의 분배 문제는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국가 지분 수익을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해주는 방식이 된다 그러면은 일종의 공유 지분 모델 또는 공동소유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경제 전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이 순환위기의 출구를 어디선가 찾았어야 됐고 재난 경제 정책을 통해 하고 소비 기반을 갖다가 완전히 위축되지 않도록 부양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본순환 전체, 그러니까 자본순환의 출구가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사실은 비대면 사업으로 몰려 들어갔고 다시 한번 2008년 그리고 2012년 두 번의 어떤 경제 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 세계 경제의 선두 기업으로 등장한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아마존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든지 플랫폼 기업들 안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비대면 시대가 열립니다. 소비자 선호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골목에 있는 가게에 가서 몇 가지
매우 친근한 대화를 나누고 물건을 사는 행위, 또는 눈으로 보면서 대형 마트에 가서 사는 행위,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행위보다는 온라인 주문을 해서 비대면 구매를 하는 것을 점점 더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배달 업체들이, 배달 플랫폼들이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디지털 전환에서 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국가 주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역세계화와 관련된 문제들, 슬로벌리제이션, 의료 제품, 식량, 반도체와 관련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 현상들, 그리고 영내화 현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대한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현상적으로 보면은 팬데믹이 자동화를 촉진하는 것 같다. 적어도 기업과 기업의 경쟁 관계에서는 비대면 업종들이 대면 업종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체 또는 산업 전체의 자동화와 관련해서 과연 이번 팬데믹, 코비드-19, 이게 자동화를 촉진하는 어떤 계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렇다고 보죠.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폭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일부에서는 데이터가 편향되게 모인다. 즉 모이는 데이터가 이 팬데믹이 아니었을 때 정상 경제에서, 그러니까 재난 경제가 아닌 정상 경제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바이어스가 굉장히 심한 데이터가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화에 오히려 제약이 된다. 기업이 자동화를 하고, 특히 디지털 전환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란 기업의 어떤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 데이터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경우에, 거의 다 집에서만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 경제 전체의 자동화 경향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매우 분명한 것은 팬데믹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상실하거나 또는 소득 단절이 일어났고, 국가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즉 이 쇼타임 워크 프로그램, 또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했던 식의 직접적인 재난 지원금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 비중은 떨어졌습니다. 임금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정상 경제로 돌아갔을 때 이 하락한 임금 때문에 기업이 굳이 더 많은 자동화를 추진할 요인 또는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다. 그냥 낮은 임금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태가 정리된 다음에 이것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계량 경제 잘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내겠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하락과 노동소득 하락은 매우 분명한 추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동화에 대해서 좀 역행하는 요인이 등장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플랫폼 전쟁이 심해졌고, 그 전부터 이 문제가 되고 있던 중미 갈등, 화웨이 뭐 이런 사건으로 이제 불거졌던 중미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이 재난 국가는 여전히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죠.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주기화된다라고 보면은 현재의 재난 국가는 사실은 어쨌건 그 전에 어떤 생산 방식, 그 전에 생활 방식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을 재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임시 방편적인 어떤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생태적 전망에 대해서 새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고 재복귀를 선택한 재복귀 공약을 내세운 바이든이 당선된다든지 또는 탄소 국경 조정 문제가 올해부터 유럽에서 도입이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생태적인 전망이 국가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대 국가의 출발점이 어떤 국가가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는 수단이고, 국가는 수단이죠. 저의 어떤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그게 목적이고, 국가는 바로 그런 목적에 복무하는 수단으로 이해했던 거죠. 근데 국가가 일종의 목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원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 그리고 생태적 기초를 어떤 국가의 최소 목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인간과 인간의 물리적 거리두기에서 인간과 자연의 물리적 거리두기로 즉 자연의 영역 인간과 바이러스 사이의 어떤 완충 지대로 인간이 파괴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영역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 팬데믹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이 팬데믹이 새로운 출발일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의 새로운 출발인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재난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 전면화로의 어떤 경향 같은 게 어쨌건 주민의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주민의식 조사를 보면은 팬데믹 시절에 기본소득 지지도가 그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됐다라는 최근에 어떤 그 보고서를 하나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한국에서도 보면은 사실 재난기본소득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기본소득은 아니죠. 정기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기본소득 논의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노동가치 경제에서 공유부 경제로의 이 이행이 나타나게 될 거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문제 또는 이 생태적 가치 문제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얻는 이 부가 노동 요소와 자본 요소의 투입뿐만 아니라 자연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인 협력에 의해서 협력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제로 바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드릴 말씀은 어쨌건 가속적 자동화를 위한 전제 조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훨씬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덜 노동하는 그런 사회로 이행하려면 노동소득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 저는 기본소득의 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에만 임금 협상력이 강화되고
임금 수준을 높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을 적게 하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본은 어쩔 수 없이 자동화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속주의적인 모델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소득이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것은 공식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24시간 전체가 이 플랫폼 자본주의에 의해서 장악되고 어떻게 보면은 가치 생산 회로로 속으로 전이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간 주권의 확보를 위한 이 싸움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만 더 많은 자동화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이 기술적 이행이 사회적 이행과 결합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더 평등한 분배 그리고 더 축소된 격차, 더 축소된 소득 격차, 자산 격차가 있을 경우에 가능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더 많은 자동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적게 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를 이행할 가능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1년 전에 만들었던 PPT에서 몇 가지만 사실 거의 코스메틱에 준하는 수정만 하고 말았는데요. 그만큼 바뀐 상황이 좀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백신이 등장하는 시대로 이제 이행하고 있지만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로 접어들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출구는 무엇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은 문제를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오디오로만 듣다가 이렇게 얼굴하고 같이 영상으로 듣다 보니까 아마 더 이제 마음이 칙칙해지신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슈퍼바이저님이 발제하시면서 너무 표정이 어두우셔가지고 어둡죠, 뭐.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주제만 말씀드려 보자면 오늘 이제 슈퍼바이저님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떤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공중보건의 위기, 그리고 또 뭐 실물 경제의 위기, 또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그리고 금융권 위기까지 그 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순환 보장을 위해서 임시 조처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슈퍼바이저님하고 한 4년 가까이 네. 이러저러 같이 해왔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님의 생각을 사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왜 하루도 안 빠졌으니까. 아, 사실 여기 지금 그렇겠네요. 다른 출연자분들은 슈퍼바이저님과 함께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잘. 근데 저는 슈퍼바이저님 다 참가했으니까 네. 다 알죠. 그래서 그 슈퍼바이저님의 어떤 생각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은 과학기술의 문명, 발전, 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네. 우리의 것으로 전유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아까 가속주의란 말을 쓰셨는데 네. 이런 전진적인 입장에 서 계세요. 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룬 성과니까 네.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할 것인가, 네. 이게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서 기본소득과 높은 임금과 시간 주권 및 분배 정의가 필요하다. 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우리가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하시고 뭐 방송도 함께 준비하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연구원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님의 발표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고 싶은 얘기나 반론이면 더 재밌는데 반론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난 생각이 다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제 좀 보태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저희 연구원분들 같이 방송하신 선생님들 한 분씩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한 분 먼저 탁
집어서 지명을 해볼까요? 지명을 해도 좋습니다. 예. 아마 여기서 가슴이 제일 많이 뛰는 분이 제 지명을 받을 텐데요. 아하. 예, 알파조님. 알파조님 오늘 알파조님. 알파조님. 네, 혹시 보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이크 켜시고. 아니, 저는 뭐 특별하게 보태고 싶은 요즘에 얘기는 없고 약간 머리가 조금 멍한 상태인데 네. 올해 일단 하반기 일단 네. 이제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을 올해 하반기 정도 늦어도 이제 3분기 이제 이렇게 다들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내다보고 있다. 그런 게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선행 지표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올해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네. 올해 오늘인가요? 연초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올해는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에 네.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 전망을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그 메시지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슈퍼바이저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모든 것들이 일상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역 국가, 이 재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 비정상의 상태가 상당 부분 이렇게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정상 상태로 돌아갔을 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까 오늘 발제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위기가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한테 기본소득이 한층 더 가까운 미래로 다가온 거예요. 많은 전 세계적으로 뭐 설문조사도 해도 그렇고 코로나 시대에 특히 베이직 인컴,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다시 정상화되면, 그러니까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이제 요 논지가 만약에 정말 올해 초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희망사항일 수 있을지는 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정상화돼서 완전히 경기가 거의 뭐 폭증하다시피 이제 그동안 눌렸던 수요들이 이제 폭발할 거라고 다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기본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혹시 우리 알파조님은 순발력이 뛰어난 출연진이잖아요. 예. 알파조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말씀을 하시는데 알파조님 예. 얘기가 잘 안 들리네요. 예. 그리고 그와 관계된 질문을 또 참여자분이 출연자분이 아니고 참여자분이 하신 게 있어 같이 이어서 슈퍼바이너이 대답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제가 청중과 출연자를 연결하는 역할이 접니다. 우리 마돈네님은 출연진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이고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이 송 선생님이란 분이 가속적 자동화로 더 적게 일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로 가는 건 옳은데 과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자본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앞에 질문하고 뒤에 걸 엮으셔서 오늘 기조 발제하셨던 슈퍼바이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조희경 선생님 통찰이 일견 저도 뭐 끄덕끄덕 할 만한 얘기라 생각이 들고요. 알파조라고 불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 소식으로 했네요. 어쨌건 이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죠. 아닌데 정세적 효과가 있는데 그런 정세적 효과가 좀 만약 V자로 반등한다 그러면 사라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뭐 더 나쁜 국면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번 받아봤으니까 아는 면도 있고 그래서 가파르게 어떤 정세적 요구는 사라지겠지만 경험을 안 해본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백신이 나오고 다음에 팬데믹이 또 올 때까지 얼마나 뭐 장기주기일지 단주기일지는 알 수 없지만 백신이 사태를 갖다가 집단 면역으로 진화시킨다 하더라도 이 원인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생태 위기에
보건위기로 전환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는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생태적 전환 이후에는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도 기본소득은 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얼마큼 대중이 납득할 건가 이건 알 수 없다. V자로 확 반등할 경우에 대중은 어떻게 보면 열광하고 그리고 그동안 감소한 노동소득을 갖다가 그런 이 주식 투자로 그 상쇄하려고 그럴 거고요. 사실 장이 유례 없이 실물과 관계없이 유례 없이 호황인 이유는 뭐 국가가 돈을 푸는 이유도 있지만 결국 어떤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기대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대해서 움직이는 게 있고 또 달리 다른 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래서 사실 그전에도 테크펌 또는 뭐 플랫폼 자본이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었던 건데 그쪽으로 돈이 몰려갔으니까 지금 그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너무나 정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노동소득이 저하돼서 자동화에 대해서 저해 요소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또 너무 많은 돈이 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몰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는 게 자동화이기 때문에 자동화 기술의 개발은 또 촉진되는 이 금융 논리에서는 촉진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상황도 복합적이고 굴절적으로 전개됐듯이 앞으로의 상황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자본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강제, 국가 기구를 매개로 한 정치적 강제, 시장에 국가 개입하는 방식일 텐데요. 다만 지금까지 이 사회민주주의가 했던 식의 전통적 방식은 좀 안 먹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또는 전통적인 어떤 소득 이전 정책이라든지 그런 이 자본주의 황금기에 먹히던 이 개입 방식은 좀 안 먹히게 된 것 같다. 그렇다면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고 그게 부족하나마 기본소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그 기본소득의 도입이 임금 상승 효과를 낳는다. 높은 기본소득이면 높은 기본소득일수록 임금이 더 많이 상승하고 그리고 이 기업이 더 많은 이 자동화 이 강제에 몰리게 될 거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슈퍼바이저님의 답변이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페이스북도 공유하고 유튜브 또 오디오 클립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댓글 써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시면 다음 저희가 방송할 때 감안해서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연진 분들 또 다시 이제 마이크를 넘길 예정인데요. 지금 슈퍼바이저님 답변이 탐탁지 않았다고 여기는 부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예, 아까 발제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태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우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계속 우리 방송을 전문 방송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설가타님 혹시 더 보태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한국의 이제 소장 기본소득 이론가 중에서 거의 독보적인. 그런가요? 지금 우리 네. 말콤 톨이라고 아주 유명한 기본소득 세계적 이론가가 있죠. 네. 그분하고 같이 작년에 책도 내신 네. 설가타님입니다. 네. 예, 기본소득 이론가 설가타.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그 슈퍼바이저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팬데믹 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임노동이 아닌 다양한 활동들의 중요성, 특히나 이제
이번에 돌봄 공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봄의 중요성을 일깨운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갖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행정상으로 되게 효율적이고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기에 노출이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갖는 장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어느 정도 팬데믹이 주기화되거나 장기화되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약간 정상성에 가까운 어떤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또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토대로 해서 정말 기본소득이 바람직한 형태로 도입이 되고 생태적 전환, 그리고 돌봄, 이런 것들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는 그런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팬데믹과 자동화의 관계와 관련된 문헌들 거의 보지를 못했지만 발표를 하시면서 들었던 그냥 단상 중에 하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황, 이른바 정상성의 시대와는 다른 형태로 이제 데이터들이 수집된다는 점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데이터의 질이라고 하는 게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또 데이터에 대한 이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의 기법은 더 발전할 수도 있겠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양궁 같은 거나 사격을 할 때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오조준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의 정상성 상태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그리고 현재의 좀 변화된 상황에서의 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중치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데이터의 그 편향,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아마 계속 이제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가타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재편되는 시대가 오겠구나.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불로소득에 대한 논쟁들은 좀 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래도 실제로 그 대안이 정책화하려면 정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정치가 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연구진 분들 중에 정치에 가장 가까운 분이 계십니다. 네. 예. 아르케님, 예.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오늘 작년까지 발제 연구소에 들으면서. 같이 있었고 이렇다도 같이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의 의원실 네. 보좌관이시죠? 예, 보좌관으로 옮기셔서 정책 보좌관으로 계신데, 예, 여의도 가까운 곳에서 정책만이 아니라 정치를 보시면서 느끼는 마음이 어떤지 네.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예. 예, 제가 속해 있는 그 당과 그리고 그 당의 유일한 의원이 그 재난 가장 흔한 용어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고요. 재난 그 지원금을 어떻게 해서 재난 기본소득으로 또 연결하고, 그게 아주 그냥 재난이란 말 뺀 그냥 기본소득으로 바꿔 갈 수 있을까, 이런 정치, 이런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들어가기 전에 재난 지원금이냐 기본소득이냐 이거 가지고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활동들을 좀 보면서 아까 그 사회자님이 이 정치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떤 과학적으로 이게 지원금이냐 기본소득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기본소득을 만들어가는 정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그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느낀 생각인데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님 발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건데 사실 뭐 제가 궁금하다기보단 청취자분들이 들으면서 한번 슈퍼바이저님 정리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아까 이제 그 노동 협상력, 뭐 교섭력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하시면서요. 그래서 그게 이제 높아져야 되는데 기본소득이 좀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우리가 그 노동 뭐 시간과 기본소득 관계 이런 실험들 많이 저기 뭐 연구할 때는 또 이게 우리가 중립적이란 말을 얘기하잖아요. 노동 유인에 대해서 중립적이란 말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기본소득과 노동의 어떤 교섭력 이것들이 어떻게 좀 관계를 맺고 이 노동 교섭력을 강화할 거라는 어떤 전제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근거들을 조금 한 번 정도 정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뭐 예, 의견도 주셨고 예, 지금 계속 안 들리네요. 얘기하고 계신데. 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나요? 예. 소장님 들으셨어요? 네. 저는 오히려 그 아르케님한테 반사하고 싶은데요, 이 내용은. 아르케님이 저희 방송할 때 이 노동 부분을 전문화해가지고 준비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로 가시는 바람에 저희랑 방송을 같이 할 수 없었는데 200회를 전환점으로 해서 한번 나오셔서 지금 슈퍼바이저님께 요청했던 내용을 아르케님이 좀 정리하셔가지고 좋으세요. 저희 같이 방송 한번 하시죠. 나오실 수 있으세요? 역시 엮는 데는 아주 그냥 맛없나요. 이게 동그라미 한번 해봐 주시죠. 예, 우리 같이 방송 한번 해요. 예,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정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떤 정치권에서부터 비롯된 이슈가 아니었고 이제 시민사회에서 시작되었고 시민사회에서 진짜 기본소득이 도대체 뭔지 기본의 기자도 잘 모르던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본소득 운동을 진행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그 출연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아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오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우리 샘프레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기본소득 시민운동을 이끌고 있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지금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아마 이것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이제 여행 중이십니다, 화면은. 네. 하지만 짧게 해주세요. 네.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알파조님하고 슈퍼바이저님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그러니까 생태 위기, 그러니까 인간이 뭐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이런 감염병하고 살아간 건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20세기에만 해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건 다 아시는 건데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규모가 크거나 그러니까 중세 흑사병처럼 정말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이 확 커지거나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68년 지나면서 이제 너무 많은 미군이 죽었다 그래서 전쟁 그만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사망자가 56,000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죽은 숫자는 30만 좀 안 되는 정도. 예를 들면 그 전쟁을 2차 세계대전 때 소련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명이 죽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이 전쟁은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든지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 당장 그 하반기 뭐 3, 4분기, 4, 4분기에 경제가 좋아져서 아까 나온 이야기처럼 V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올 수 있는 거고 또 온다면 이제 설가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든지 새롭게 인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확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모아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는 뭐 객관적으로 그래서 코로나가 생태 위기고 뭐 등등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가 뭐 그래서 뭔가 밖에 이것들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중요한 건 어쨌든 뭐 하나는 경험일 거고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경험하느냐 또 하나는 뭐 그 사회 혹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지향 우리가 보통 가치라고 말하는 것 뭐 이런 것인데 저는 경험은 뭐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어떤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그런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건지는 참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간단치는 않은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본소득이 뭐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여러 가치의 하나로서 다른 가치들과 어쨌든 잘 어울려서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인 게 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권리 뭐 이런 등등과 어쨌든 엮일 때만 사실 어떤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도드라져 보이지만 그런 일련의 것들과 어쨌든 엮여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특출나거나 유별난 게 아니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함께 어우러질 때만 좀 더 나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기본소득 뭐 운동이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런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어쨌든 가치와 뭐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뭐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의 코로나 위기와 재난 기본소득의 경험이 당연히 곧바로 가진 않을 텐데 그것도 이제 울퉁불퉁하고 뭐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을 것 같고 정말 많은 네. 사람이 그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면 사실 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제가 느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여기까지 없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그렇죠. 미세먼지가 심할 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뭐 해야겠다는 네. 생각들을 막 드실했는데 최근에 이제 오히려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공해 요인이 네네. 좀 줄어들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관심이 확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극적인 행동을 할 만한 준비가 우리들 마음속에다 돼 있는가 그걸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 많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를 전면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더 나갈 분이 많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치와 변화 가능성에 음. 대해서 이야기를 음. 해주셨는데요. 음. 이렇게 또 우리 출연진분들 좀 다 이제 한 분씩 그 각자의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이슈나 사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인 정보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필터링해서 판단할 것인가, 뭐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가치는 뭐냐 이런 거는 판단을 하려면 뭔가 자기만의 어떤 철학적 기반이 있고 그래야 저는 그런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연구소에 새롭게 결합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정책 중심의 이야기들을 주로 해왔다면 이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시관이님 오늘 발제 어떻게 들으셨나요? 샘프레님 말씀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서 조금만 얘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났는데요? 템프라님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방송 네. 시차로 인해서 끊어진 겁니다. 예. 네. 네. 음. 저는 사실 이렇다라는 제목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렇다라고 한다라는 게 이게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 이럴까 저럴까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진리는 논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음. 예를 애따 들어서 모르겠다도 되고.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에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진정이 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그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길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잘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기본소득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식의 판단은 좀 어렵더라도 적어도 기본소득이 현재의 문제에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서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그래서 정당하다, 옳다, 추구되어야 한다. 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이렇게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잘 말할 만한 그걸 많은 것을 갖추지 못해서 지금부터 좀 연구를 좀 해서 저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고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 슈퍼바이저님 말씀 중에서 뭐 제가 뭐 다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조금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예. 그 철학에서 이 현실로 다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시간이는 모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모험을 해야 돼요, 모험을. 근데 시간이님 역할이 철학에서 현실로 내려오시면 안 되고요. 현실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 주시는 게 역할인데 역할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출연진 분들 이야기를 다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저랑 같이 이제 퐁당퐁당 3개월? 2개월? 3개월 더 됐을걸요? 네, 3개월 정도 네. 됐나요? 네, 냉수님 네, 최근에 7월부터 7월 한 7월. 네? 7월이나 됐어요? 네. 대단하네요. 지금 5개월 정도 같이 이렇다 하시고 네. 포감도 해서 좀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회를 보고 있다 하지만 매번 진행하면서 와, 정말 많은 공부가 되고 있고, 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발제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거리두기를 넘어서서 이제 인간과 자연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우리들의 인식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저는 코로나19가 기존에 있었던 불평등을 이렇게 확장시켰던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살가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그런 돌봄의 불평등의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공백이라던가 더 돌봄의 위기, 돌봄의 재앙 이런 걸로 더 다가왔었고, 우리 사회에 있었던 기후 위기라는 것이 전염병의 위기, 그런 생태 위기와 보건 위기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이 계기로 우리 사회에 있었던 다양한 불평등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고 이것을 우리의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으로 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기획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길에 이렇다가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연진 분들 한마디씩 다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찬희쌤하고 저랑 마돈나가 녹음하고 있는 공간이 김찬희 TV 스튜디오예요. 그런데 추워요. 네. 지금 발가락이 시렵습니다. 난로를 꺼서 그래요. 저기 난로가 네. 있어야 되는데 저기 난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럼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추워서 끝내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되어 가고 있고, 예,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아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 하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질문들이 혹시 있었나요? 어떤 일단 질문들이 뭐 있었나요? 출연진 참여 시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지금 이게 네네. 유튜브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줌으로 직접 참가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줌으로 참가하신 분들은 오늘 다 줌의 출연진들입니다. 아, 네. 다 출연진으로 오늘 다 승격이 되셨기 때문에 한 분씩 다 출연진으로 다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선배님이란 분인데요. 네. 화면이 지금 좀 이 선배님 좀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이 선배님 보시면 그 이 선배 독서교실 이분이 누구한테나 다 선배님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분한테 우리 다 후배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후배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선배님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거기 왼쪽에 대갈장군이어도 좋아, 네. 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이게 다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아, 그렇구나. 실제로 저자시고 독서교실도 하시고 네. 교육에도 관심 많으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 패친이기도 하고.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선배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마이크를 키셔야 됩니다. 마이크. 이제 여기 이제 네, 우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선배님을 비롯해서 이제 여기 와 계신 분들 말씀해 주실 때 뭐 꼭 질문이 아니어도요. 이렇다에 그동안 이제 이렇다를 쭉 들어오셨잖아요. 이렇다에 대한 조언. 네. 그리고 또 뭐 하시고 싶은 뼈 말씀. 아픈 조언도 괜찮습니다. 네, 날카로운 조언도 아마 괜찮고 좋은 이야기도 좋고요. 광팬이기 때문에 하실 수 네. 있는 말씀 네, 많을 것 같아요. 응원도 좋고요. 네, 예. 예. 이렇게 얘기 그 제가 그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 이렇다에서 그 얻어들은 그 지식으로 책을 쓸 수 있어서 이렇다에 늘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산에 그 오가면서 이렇다 방송 듣는데 그 마돈나님이 늘 내가 몰라서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진행을 이렇게 하시는데 덕분에 제 심령을 잘 이렇게 대변해 주셔가지고 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 설가타님이나 뭐 이렇게 그 슈퍼바이저님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마돈나님이나 설가타님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아주 영광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설가타님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처음엔 열심히 잘 듣는데 사실은 잠깐 이렇게 놓칠 때도 많이 있는데 마돈나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이제 김찬일 쌤이 이렇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런 얘기구나라고 이제 어쨌든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뭐 책도 보고 이렇게 이렇다도 듣고 그래야 이제 겨우 이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대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뭐 해보고 늘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200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게 방송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또 우리 덕분에 많은 거 배우셨다고 출연진들 밥 잘 챙겨 드시라고 힘내서 앞으로 좋은 팟캐스트 하라고 밥값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다 박수를 줘. 박수. 선배님 선배님의 지원 덕분에 맛있는 밥을 먹겠습니다. 예. 저희 이렇다가 우리 지금 출연들 다 멀쩡해 보여도 이게 자본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밥값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 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냉동인간이었는데 네네. 요새 녹아갖고 해동인간. 네. 해동한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는데 전자레인지를 아직 못 돌려갖고 아직 뜨겁지 못한데 해동 정도 된 상태입니다. 어진수님이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얼굴은 안 보이셔도 되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희 조언도 좋고 하실 말씀도 좋고요. 마이크 좀 켜고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진수님? 마이크를 끈 상태여서. 네. 혹시 송현경님도 계시네요. 예. 송현경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진수님부터 저 일찍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네. 송현경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예, 송현경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애너님이 오디오였는데. 안녕하세요. 어진수님도. 안녕하세요, 송현경님. 송현경님 먼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송현경님은 이렇다 얼마나 오래 들으셨습니까? 저는 2019년 10월부터 들었고요. 예. 1년 넘게 들으셨네요. 예, 근데 한 1회당 3번 정도는 들어서 매일 그러니까 이렇다 듣다시피 했었어요. 그럼 거의 외우시겠네요. 아예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출연진 분들이 저는 되게 친근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뵈니까 또 굉장히 어색해요. 제가 하고 낯설고. 얼굴 안 키셨구나. 네. 방송을 그러면 1년 이상 들으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가장 출연진 중에서 팬이다 내가 이분의. 그럼 누구의 팬이십니까? 그거 위험한 질문인데. 괜찮아요. 네,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뭐. 네, 맞아요. 알파조. 알파조. 역시 인공지능 알파조. 네, 알파조님 저기 혹시 뭐 측근은 아니시죠? 네.
알파드님 모르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네. 이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 또 그거 하지 계신- 마요. 왜 마선나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둘은 오히려 사회자니까 가벼워. 그런데 우리 매번 준비하시는 연구자분이 한 분이 그 호명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 그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내려앉지. 그러면 그냥 지목하지는 마시고 송영경님이 우리 이렇다에게 따끔한 이런 조언을 해주시면 네네, 이런 이렇게 자체에 좀 대해서. 발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부족해서 일단 열심히 듣고 12월 말에 그 한국기본소득 네트워크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다 들으면서 찬이쌤처럼 해동인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조금 걸어 나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발전하겠다라는 말로 제 이야기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가 다 빙하기를 거쳐서 이제 냉동됐다가 해동되는 이 해동의 기쁨을 주는 이렇다. 네. 해동이 이렇다네 우리가 오늘. 예.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 강은실님, 강은실님, 아까부터 들어와 계시는데요. 강은실님도 이제 아까 어진수님 먼저 하기로 했죠. 죄송합니다. 어진수님 아까 마이크를 좀 늦게 켜셨네요. 어진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나가나요, 방송? 네, 나가면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고요. 네. 저도 송형현님보다 아마 하루 일찍 먼저 들었을 거예요. 어허,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회당 한 번씩 더 들었을 거고요, 제가. 아, 회당 4번씩 정도 들었고요. 그 여태까지 하면서 궁금했던 거는 찬이쌤하고 우리 금민 소장님하고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은 그걸 쭉 듣다 보면은 여기 출연진 분들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사생활적인 얘기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예, 그 중에서 찬이쌤이 금민 소장님한테 형이라고 2번 말했어요. 맞아, 그럴 때 있어요. 네. 2번, 딱 2번 말했고요. 네. 네, 그런 것까지 아주 소소한 것까지 알게 되니까 진짜 식구 같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듣다 보면은. 네, 그래서 저도 송형균님처럼 이제 조금 이론을 좀 장착했으니까 네, 또 실천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경기도 지회가 아직 꾸려져 있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네네. 그래서 올해 안에 20명을 모아가지고 경기도 지회를 꾸리는 게 목표고, 제가 또 안양이거든요. 예, 그것도 밑으로 또 안양에 20명. 요게 꾸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우리 작은 시도 전부 다 20명씩 꾸리는 게 제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럼 샘프레님이 어진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전혀 처음 뵙습니다. 그럼 샘프레님이 어진수님은 바로 연결을 해야겠네요. 예, 처음 뵙습니다. 기구 조직을 반갑습니다. 만들려면. 예. 네, 반갑습니다. 저기, 어진수님 제가 저희 연구소가 2015년 9월 달부터 출범했는데,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소장님으로 슈퍼바이저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늙었습니다. 저한테 형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 그래서 그리고 샘프레님은 사무실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슈퍼바이저는 제가 돌보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저 연구소가 슈퍼바이저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먹을 걸 다 사갖고 먹고 있는데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굶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먹는 거 반을 덜어갖고 드렸거든요. 다 드시고 드신 선만 그대로 그냥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예. 치우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뒤처리하다 보니 거의 뭐 형님 모시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적인 관계가 좀 방송 중에 두드러져서 죄송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가까이 형님으로 제가 이렇게 돌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좀 스스로 케어를 하시길, 그게 이제 포스트 팬데믹의 중요한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슈퍼바이저님한테 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경기지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샘프레님이 여기 이제 우리 국장님도 아까 들어와 계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꼭 좀 샘프레님하고 연결해서 발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받아서 돌봄 노동을 하세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강은실님 아까부터 들어와 계신데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가 안녕하세요. 켜졌습니다. 강은실님도 이제 이렇다 오래 들으셨죠, 강은실님요? 예, 저는 한 2017년 전. 네, 이분은 제가 압니다. 아, 그래요? 제가 소박한 자연이라는 단체의 감사로 있는데요. 그 단체 사무국장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제가 아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오랫동안 들은 팬인 걸 제가 알고 있고요. 2017년부터 들었으니까 이렇다의 어떤 발음이 셉니다. 지금 발음이 셉니다. 2017년부터 들으셨으니까 이렇다의 이 어떤 영역과 성쇠를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예, 좀 개관을 하면서 예, 좀 길게 말씀하셔도 되니까 개선점에 대해서도 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개선점 말씀드리면 미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예. 제가 소박한 자유인 감사를 좀 세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린 관계. 슈퍼바이저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출연진들 뭐 이제 쭉 봤는데요. 늘 아쉬운 거는 이렇게 이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묻고 싶은데 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 라이브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실은 이렇게 그 끝난 것 편집본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에서 같이 뭐 하지 못했지만 편집본을 보고 뭔가 이제 궁금한 게 있을 때 피드백 이것까지 하면 지금 뭐 일이 너무 많아질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 생각해서 그런 걸 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이 만들어진 영상들이 계속 돌거나 이랬을 때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주어진다면 근데 뭐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인력과 뭐 이제 자원이 굉장히 많이 돼야 돼서 힘들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은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주변에서 뭐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주변에 이제 동네 아주머니나 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쭉 얘기를 하고 어쩌다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채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뭐 물어보죠. 그냥 아주 이론적인 건 아닌데 생활에 살다 보니 기본소득의 이런 부분 이건 어디 가서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 그리고 막 이제 부끄럽기도 하니까 자기 이름을 걸지 않고 소소하게 묻고는 싶은데 이걸 어디서 이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뭐 이제 네트워크나 뭐 기본소득 관련한 얘기를 하는 곳에 들어가면 너무 무거운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이 햄버거 정도의 지식 정도로만 는 아쉽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도 뭐 이제 이론적인 걸 먼저 접해서 그런지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이걸 잘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하고 이렇게 뭐 이제 Q&A나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쉽게 다가가는 예전에 우리가 뭐 예전에 공부할 때 서머리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생활로 살고 기본소득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자꾸 접하다가 보니 이걸 어떤 대중적 언어라고 할지 아니면 이제 영상이라고 할지 서머리라고 해야 될지 Q&A를 어딘가에서 이제 충분히 습득받을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제 대안이 갖고 있는 이제 어쨌든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장점이잖아요. 글로 가지 않는 이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대안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뭐 이제 초보들을 위한 뭐 영상 Q&A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번 이제 이 콘텐츠나 뭐 이런 자료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지금 이제 대안의 소장님과 부소장님이 만담 형식으로 해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세게 하지 마십시오. 소박한 자윈. 고맙습니다. 강은실님, 이렇다가 조금 어렵다고 싶은데, 그보다 약간 대중적인 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때 좋은 방법은 김찬희 TV를 소개하는 겁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김차리 네. TV가 그거보다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네. 예, 제가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김차리 TV를 적극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영상으로 이렇게 예. Q&A 한다. 야, 이거 예. 아니 그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왜 실시간으로 이렇게 왜 채팅 쭉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Q&A로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 기술적인 부분은 은실님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이게 아주 중요한 분이 남았습니다. 누구냐면 네. 제가 이렇다 방송을 할 때 사실 드러나는 것은 출연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를 보거나 또 이제 그날 출연하거나. 예, 출연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항상 드러나지만 이 이렇다 자체를 방송을 만들기까지는 실은 뭐 그 진행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행 전체를 총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이 뒤에 화면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저걸? 예, 아니죠. 아니 예. 심지어 예. 그 오늘 이렇다 책이 도착을 했을 때 책하고 굿즈가 같이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굿즈를 누가 저는 만들었겠습니까? 이 예. 책보다 굿즈에 더 관심이 예. 가더라고요. 근데 그 굿즈 예. 자체도 또 만들어 주시는 이렇게 이 하여튼 그러니까요. 뭐 이렇다의 텀블벅은 누가 했겠어요? 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다의 1부터 예. 100까지를 예. 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애너님, 애너님. 애너님 또 엄 실장님이시거든요. 직책은 우리 네. 애너님 애너님. 도망가셨나? 아, 애너님, 네. 폭탄을 터뜨리고 사라진 너. 아, 네. 내가 볼 때 이게 열려 있긴 한데 네. 예, 역시 기술 지원을 하고 계시느라 아, 그러신가 아마 보다. 직접 연결될 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네네네. 같습니다. 아, 예. 네. 하여튼 애너님, 네. 제가 다른 분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애너님. 예. 자, 오늘 제가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요. 항상 우리 이제 숫자를 세잖아요. 우리 언제 1만 명 넘을까? 10만 명 되는 날은 언제 올까? 이렇게 숫자로만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출연자분들이 나 책임감이 막중해지고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다 사회를 보지만 제가 막 다른 이제 현업이 있잖아요. 그 다른 일들을 되게 열중하고 이렇다는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청취자분들 얘기 들으니까 이게 2주에 한 번 온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방송 4번씩 듣는 네, 방송에 네. 대한 애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인쌤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단 한 명이라도 네. 그 한 명이 갖고 있는 애정의 깊이 이게 사실 모든 사람을 사실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그 슈퍼바이저님 발제에서도 제가 그 거리두기 얘기 나왔는데 네. 사실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는 두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4번 듣는다, 3번 듣는다 할 때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발끈을 좀 동여매고 좀 더 열심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초기에 할 때만 해도 전날은 거의 밤을 샜거든요. 네. 요새는 밤은 안 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더 네네. 열심히 하는 식으로 초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예, 다시 201회를 네. 1회 시작하는 기분으로 네네.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저도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청취자분이는 숫자가 아니다. 한 분 그럼요.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이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다 방송 페이스북 팔로워가 5,000명이 넘어요. 5,057명 정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팟빵 구독자는 1,952명 아하, 현재 맞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작한 오디오 클립이 있는데요. 오디오 클립이 25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현재는 이런데 저희가 방송에 따라서 또 이렇게 확 또 맞습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네. 또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앞으로 201회부터 우리 500회, 1000회가 될 때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다는 다른 경제방송이랑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경제방송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경제 그러면 부동산이 어디가 오르는지 네. 어디가 세금 안 내고 부동산 살 수 있는지 네. 어디가 주식이 오르는지 하나 찍어달라 이런 주식 부동산 방송이 주로 경제방송이라고 오인되어 있는 게 참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정통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네.
새로운 세상을 뭔가 계획해 보려는 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대안을 함께 얘기하는 경제 팟캐스트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은 거의 우리가 이렇다고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중한 책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더 새로운 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네. 그런 하나의 첩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200회를 맞이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한 공개 방송 이렇다 200개 특집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청취자분들 조언해 주신 분들 감안해서 제가 많이 고려하고 연구해서 다음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청취해 주셔서 아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다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